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셀트리온 배당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톡옵션 추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렵지만 한번 들어놓으시면은 진짜 이거 별거 아니구나.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거 뭐예요?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 일정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배당 기준일은 12월 26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2월 26일까지 보유하셔야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액면가 기준으로는 현금 배당률이 50%니까 500원에 대한 현금 배당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26일까지 보유하셔야지만 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마지막 날이 휴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은 T 플러스 2일 결제 아시죠? 그래서 이때까지 보유를 하고 계셔야 이틀인 28일까지 보유를 하시게 되고, 28일까지 보유를 하신 그리고 주주명부에 등재가 된 분들에 한해서 500원의 배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 주당. 그래서 27일에 사시게 되면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당락이라고 해서 그 부분들은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가 배당률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단 시가가 17만 원이라고 봤을 때 500원을 17만 원으로 나누게 되면 현재 가격, 그러니까 시장에 움직이고 있는 가격, 액면가 기준으로는 50%가 현금 배당률이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500원을 17만 원으로 나누어서 0.03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0.003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배당 관련된 거는 일단 여기 보시면 결산월이 회사마다 정관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는 셀트리온은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1분기 보고서, 그 다음에 두 분기를 합친 게 반기 보고서고 3분기 보고서,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합친 게 사업 보고서입니다. 셀트리온은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4월 1일까지 24년 4월 1일까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결산일로부터 12월 31일 결산이니까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이것 때문에 그래요. 셀트리온이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당기순이익이고. 근데 영업이익 먼저 기준으로 보면 1분기 이미 확정됐고 2분기도 확정됐고 3분기도 확정됐습니다. 근데 4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1,700억까지 갔다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 때문에라도 언제 사업보고서가 나와서 이 실적을 공시하느냐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주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일정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특히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24년 1분기의 분기 보고서입니다. 여기 법적으로 나오게 된 제출 기한은 5월 16일이거든요. 근데 5월 16일까지는 이미 제출을 했어야 되고, 보통은 회사에서 회계법인, 물론 3일 회계법인이나 뭐 3정 회계법인, 이 담당하는 회계법인한테 회계 감사를 요청한 다음에 일부 수정을 합니다. 틀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법인이 봤을 때 내용 수정하고 여러 가지 고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전부터 제출을 해서 대략 내용이 좀 미리 알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5월 16일까지는 법적으로 꼭 제출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5월부터 5월 한 중순까지는 이미 이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이 시장에 떠돌 겁니다. 떠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23년회를 기준으로 보면 5월 12일 날 제출을 했었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기 보고서도 분기 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45일 이내로. 결산 보고서는, 사업 보고서는 결산일로부터 90일이고 이 분기 보고서는 45일 이내이기 때문에 5월 15일 정도가 맞는 거고, 아마 뭐 일요일, 월요일 껴있나 봅니다. 그래서 5월 12일 날 제출했었으니까 그때 1분기 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한 다음에 이제 진짜로 재무제표가 궁금하거든요. 저도 워낙 그 편차가 심하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그 컨센서스 얼마 정도의 실적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1,0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 엄청나게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셀트리온은 탄력을 받거나 아니면은 좀 어떤 재무제표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그렇게 결론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잠깐 말씀을 드렸고, 배당 관련돼서는 주당 500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배당 일정을 23년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면 23년의 주총은 3월 28일 날 했습니다. 결산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주총을 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거입니다. 여기
결산을 하고 12월 30일에 결산 법인이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총을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주총에서 현금 배당 1,000원이 액면가니까 이때는 375원을 배당을 했었죠. 375원을. 그럼 이 375원을 언제 줘야 되냐? 이 주총 때 보통 이 배당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죠. 지금은 배당을 먼저 정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그 구조로 후로 바뀌었는데 이때는 주총한 다음에 우리가 얼마가 돈을 남았으니까 돈을 배당을 이만큼 줄 거야 라고 3월 28일 날 주총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배당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달 이내에 배당을 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보시면은 24년 3월 기준으로 보고 여기 24년 4월입니다. 주총이 이제 24년 3월 25일 주간에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작년에는 3월 22일 날 했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3월 말 전에는 반드시 주총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총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총 예정 주간은 3월 24, 25, 24는 아닐 거고 일요일이니까 25, 26 요 주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은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하겠죠. 그럼 여기서 배당은 500원이니까 이제 주총을 하고 나면은 배당을 언제 줄 거야 하면은 4월 달 1호부터 한 달 이내에 실제로 배당을 주면 되니까 배당 예정일은 요 주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너무 빨리 주게 되면은 현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뭐 예금이라도 붙을 거고 뭐 단기채 투자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데 너무 늦겨져 버리면 또 이제 주주들이 언제 주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은 마지막 날이나 이때쯤은 보통 피하는 경우가 많고요. 요때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당이 들어오는 시기는 일단 앞에 거는 뭐 일정이다라고 감안하시더라도 4월 22, 23, 24 정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때를 넘기면은 이제 법적으로 위반을 하는 거가 됩니다. 물론 이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추가 상장 이슈에 대해서 질문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요런 장 끝나고 공시 보셨을 겁니다. 셀트리온 보통주가 추가 상장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김영식 보통주가 총 69,055주입니다. 그러면 이게 119회, 120회, 121회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요거예요. 스탁옵션입니다. 스탁옵션 여러분들 아시죠? 대박나기도 하고 쪽박차기도 하고 정말 사람을 웃고 울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게 스탁옵션인데 성과 보상의 형태입니다. 보통 임원들이 많이 받아요. 임원들이. 회사에서 성과를 내게 되면은 돈을 바로 주면은 돈 받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과 보상 형태로 주식 매수 선택권, 돈을 주지 않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근데 바로 받아서 처분할 수는 없고요. 보통 3년이 지나거나 10년 내에서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이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주가와의 차액을 회사에서 주고 이 가격에 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119회, 120회 이런 식으로 임시 주총에서 요런 식입니다. 만약에 주총을 3월 26일로 했다. 이거 예시예요. 근데 물론 이때 했었습니다. 정관 변경도 하고 사내 이사도 선임하고 뭐 이사 돈도 줄 거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를 승인하고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를 승인하 두 개를 썼네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죠. 6,911주를 33,540원에 살 권리를 이때 준 겁니다. 물론 주가가 이때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가 179,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33,000원에서 살 권리를 계속 들고 있다가 179,000원, 현재 179,000원이니까 이 차액만큼은 이제 이득을 보는 거죠. 물론 주가가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올랐으니까 뒤에 한 사람은 14만 원에 받은 사람도 있고 17만 원에 받은 사람도 있네요. 13만 원에 받은 사람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것들이 이제 17만 9천 원에 상장이 되는 거예요. 이 행사한 사람들은 3만 원에 받았던 권리를 17만 원에 받게 되니까 차액 14만 원 한 주당 14만 원의 이득을 보는 거고 5만 원에 산 사람은 한 주당 12만 원의 이득을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만약 주가가 빠졌으면은 5만 원 밑으로 빠졌으면 여기 5만 원이다라고 봤을 때 주가가 3만 원이다 그럼 행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바보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지금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기간이 달라요.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간마다. 3년이 지나서 바로 나는 돈을 이 차액을 바로 받겠다 하면서 이 스톡 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을 받고 바로 상장이 되는 거고 회사 차원에서는
스탁 옵션을 부여했을 때는 어쨌든 장래에 나갈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보상 비용이라는 형태로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이 암세포처럼 보유하고 있다가 행사 시에는 어쨌든 주식이 발행되다 보니까 자본금이 증가하고 이 차익이 결국 들어오긴 해요. 3만 원이 들어오긴 합니다. 3만 원을 줘야 17만 원짜리 주식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재무제표상 현금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될 거고, 여기 제가 공시한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주가 예측할 때 쓰던 모델인데 조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수가 합병한 다음에 일단 2억 1,700만 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저번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요거는 추가 상장 공시가 이제 14일자로 상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공시 나왔지만 14일자로 69,055주, 비율로 치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비율이 워낙 미미하다 보니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주식수가 여기서 이만큼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주식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희석은 사실입니다. 한 주당 1,000원 벌던 거를 이제 한 명이 1,000원을 먹던 거를 이제 한 1.5명당 1,000원을 먹어야 되는 거죠. 나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식의 주당 순이익은 희석이 되지만 비율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상 뭐 크게 유의미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6만 주를 이제 시장에서 6만 주도 우리는 지금 귀한 상황이잖아요.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 개인이 들고 있는 것들이 진짜 안 좋은 게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판다라는 거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은 한번 사면 어느 정도 이제 보유를 하게 되는데, 개인들은 이제 이슈가 있고 시장이 좀 밀리고 이러면 좀 팔아버리기 때문에 쭉 가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만 주를 실제로 받아서 14일날 상장을 할 거죠. 그럼 받으면은 바로 팔 수도 있고 이제 보유할 수도 있는 거죠. 요거에 따라서 주가는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정도만 참고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만 원, 5만 원, 이 사람들은 대박이 난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썩 좋은 내용은 아닐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차트인데요. 지금 딱 그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저항선의 역할을 하던 게 올라가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추세대 바닥에서 올라오는 저점을 연결했을 때 요 지금 밴드가 점점 커질 거예요. 근데 딱 지켜줘야 될 선은 정확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지선 정확히 여기 맞아 떨어지는 봉을 그리고 있고, 오늘도 아침에는 흐름이 좋았지만 저녁에 좀 밀리면서 약간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모습으로 끝났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거래가 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인데, 29일날 진펜트라 내용도 많이 기대는 하시고 계시지만, 이게 사실은 주가가 막 튄다라고 보기는 힘든 게 이게 출시되자마자 막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우리 램시마도 마찬가지고 이 힘든 이 구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당장 반영이 안 돼서 오히려 차익 실현, 아니 그 실망 매물이 나올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퍼뜨릴 테니까 일단 잘 지켜보고, 잘 팔릴 거예요. 여러분들 잘 팔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17만 원대는 저는 계속해서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매수 잘 주워 담으시고, 결과적으로는 주수를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단가도 단가인데 주수를 늘려서 배당도 주잖아요. 이제 배당도 받고, 이런 식으로 약간 장기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편하게 보시면 제가 계속 내용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